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납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서유는 온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명문고에 입학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잘난 척한다는 이유로 외면당했고 교실은 점점 차가운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세상이 무너진 순간 단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따뜻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벽에는 액자 속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밝았다. 이서유는 늦둥이였다. 결혼 10년 만에 태어난 딸이었다. 부모님은 서윤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이는 집안의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특히 외할머니 정희는 서윤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은퇴한 국어교사였던 할머니는 손녀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늘 곁에 있었다. 책을 읽어주고 시를 암송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다. 서윤아, 오늘은 무슨 책 읽을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서윤은 책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낡은 동화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할머니는 그 책을 받아들고 안경을 고쳐 썼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가 책을 읽는 동안 서윤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가끔 할머니가 멈추고 질문을 던지면 서윤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또박또박 조리 있게 말하는 아이였다. 서윤은 공부를 잘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다. 주변 어른들은 똑똑한 아이라고 칭찬했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는 그런 서윤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집중을 잘하는 거야.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서윤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기억해 두었다. 할머니의 말은 언제나 나중에 이해되곤 했다.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서윤의 생활은 평온했다.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몇몇과는 잘 지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시험 기간에는 서로 문제를 내며 공부했다. 서윤은 자신의 일상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명문 고등학교 진학은 자연스러운 목표였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서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원서를 낼 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지 않니?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았다. 아니, 힘들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다.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생했어, 우리 서윤이. 고등학교 입학식 날은 화창했다. 새 교복을 입은 서윤은 긴장된 얼굴로 학교 정문을 지나갔다. 건물은 컸고 학생들은 많았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서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다. 반 배정을 받고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 여학생이 먼저 말을 걸었지만 서윤은 짧게 대답했다.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에 앉았다. 수업 시간 서윤은 늘 집중했다. 선생님의 말을 빠짐없이 받아 적고 교과서에 밑줄을 그었다. 다른 아이들이 수군거릴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중간고사가 끝난 뒤 성적표가 나왔다. 서윤의 이름은 전체 5등 안에 있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작은 변화였다. 누군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혔다. 사물함 앞에서 대화하던 아이들이 서윤이 다가오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점심시간 서윤이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면
책상 위에 낙서가 되어 있었다. 지우개 가루가 뿌려져 있기도 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졌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웃으며 물었다. 너 공부만 하니? 친구 없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돌아섰다. 그날 이후 교실에서 서윤은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서윤은 늘 혼자였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물었다. 학교 재미있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켰다.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 주말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차를 내왔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다.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 힘드니?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서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건 너 스스로 지키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가면 그 말들은 흐릿해졌다. 교실의 냉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2학기가 시작되었다.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누군가 서윤의 가방을 숨겼다. 교과서에 낙서가 되어 있었다. 체육 시간, 팀을 나눌 때 아무도 서윤을 선택하지 않았다. 서윤은 참았다. 입을 다물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집에 가서 혼자 울었다.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대답은 없었다. 서윤은 다시 책을 펼쳤다. 공부라도 해야 했다. 그것만이 서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복도를 지나가던 어느 날 서윤은 멀리서 한 남학생을 보았다. 키가 크고 조용해 보이는 학생이었다. 그 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그때는 몰랐다. 그 학생이 곧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사실을. 11월이 되자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아침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서윤은 교복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학교로 향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교실 문을 열면 공기부터 달랐다. 아이들은 서윤을 보며 수군거렸다. 서윤은 그 시선을 피해 재빨리 자리로 갔다. 책상 위에는 어제 없던 낙서가 또 생겨 있었다. 잘난 척? 서윤은 지우개로 조용히 지웠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교과서를 펼쳤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다. 서윤은 자리에 남았다. 도시락을 꺼내려던 순간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야, 너 혼자 먹기 외롭지 않아?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학생은 피식 웃으며 돌아섰다. 뒤에서 또 웃음소리가 터졌다. 서윤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목이 메었다. 삼키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계속 먹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시간이 지나갔다. 며칠 뒤 서윤은 담임교사를 찾아갔다. 방과 후 교무실은 조용했다. 선생님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윤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니? 서윤은 한참을 망설였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요즘 학교 생활이 좀 힘들어요. 선생님은 안경을 벗으며 물었다. 왜? 공부가 어려워? 아니요. 친구들이. 서윤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내가 먼저 다가가 봐. 서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교무실을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서유는 벽에 기대어 섰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집에 돌아와도 부모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요즘 성적은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짧은 대답만 반복했다. 부모님은 더 묻지 않았다. 서유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핸드폰을 켰다. SNS에는 반 아이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모두 함께 웃고 있었다. 서유는 그 속에 없었다. 12월 초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1교시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서유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교실을 나섰다. 돌아왔을 때 교실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유는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의자가 끈적했다. 서유는 재빨리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치마가 의자에 붙어 있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교실 전체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야, 대박. 진짜 붙었네. 서유는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치마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접착제였다. 누군가 의자에 발라놓은 것이었다. 아이들은 계속 웃었다. 누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아이도 있었다.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담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서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였다. 교실 문이 열렸다. 복도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키가 큰 남학생이었다. 옆 반 학생 같았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학생은 주저없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체육복 바지를 꺼냈다. 그리고 서윤 앞에 쭈그려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거 입어요. 제가 가려줄게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남학생의 얼굴이 보였다. 복도에서 한번 스쳤던 그 학생이었다. 이름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다. 남학생은 교복 재킷을 벗어 서윤의 허리를 가렸다. 그리고 주변 아이들을 향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지금 이게 웃기냐?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남학생은 다시 서윤을 향해 말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가려줄게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체육복 바지를 받았다. 남학생은 고개를 돌려 뒤를 봐주었다. 서윤은 재빨리 치마를 의자에서 떼어내고 체육복을 걸쳤다. 됐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남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재킷을 다시 걸쳐주었다. 보건실 갈 수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학생은 서윤의 가방을 들고 함께 교실을 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았다. 남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천천히 걸어줄 뿐이었다. 보건실 앞에 도착했다. 남학생이 문을 열어주었다. 보건 선생님은 상황을 듣고 서윤을 안으로 들였다. 남학생은 가방을 건네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갔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름도 모르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 사람만이 서윤을 도와주었다. 그날 이후 서윤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놀랐다. 결국 서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학교로 찾아갔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윤은 자퇴를 결심했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확고했다. 할머니만이 조용히 서윤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할머니는 믿을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 교실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뒤 서윤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그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서윤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괜찮아요. 고마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연결이 시작되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서윤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학교에 가고 있을 시간이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었다. 자퇴서를 제출한 뒤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은 조용했다. 부모님은 출근했고 서윤은 혼자 남았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았다. 검정고시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가져다 준 것이었다. 표지를 넘겨보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오늘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서준혁이었다. 그날 이후 준혁은 거의 매일 연락을 보냈다. 처음에는 짧은 안부였다. 서윤도 간단하게 답했다. 시간이 지나며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다. 서윤은 답장을 보냈다. 네. 집에 있어요. 공부는 하고 있어요? 아직은요.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저도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 있었어요.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서윤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썼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서윤은 문을 열었다. 준혁이 서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준혁은 조금 어색하게 웃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다. 준혁은 비닐봉지를 내려놓았다. 안에는 문제집 몇 권과 붕어빵 한 봉지가 들어 있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던 건데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서윤은 문제집을 꺼내 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필기가 눈에 들어왔다. 준혁은 덧붙였다. 붕어빵은 학교 앞에서 샀어요. 겨울엔 이게 제일 맛있잖아요. 서윤은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준혁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차 한 잔 마시고 일어섰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힌 뒤 서윤은 문제집을 펼쳤다. 준혁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서윤은 공책을 꺼내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준혁은 찾아왔다. 처음에는 문제집을 더 가져왔고 나중에는 함께 공부를 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각자 문제를 풀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물었다. 어느 날 준혁이 물었다. 할머니 계세요? 네. 주말엔 할머니 댁에 가요. 제가 인사드려도 될까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말 서윤은 준혁과 함께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준혁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준혁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왔구나. 앉아라.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할머니는 준혁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준혁은 조리 있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윤이 옆에 좋은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구나.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책장에서 시집 한 권을 꺼냈다. 낡은 표지였다. 너희 시 읽어줄까? 서윤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책을 펼쳤다. 조용한 목소리로 윤동주의 시를 읽었다. 준혁은 눈을 감고 듣고 있었다. 시가 끝나자 준혁이 말했다. 좋은 시네요. 할머니가 물었다. 시를 좋아하니? 잘 모르긴 하지만 할머니가 읽어주시니까 좋아요. 할머니는 웃었다. 그리고 시집을 준혁에게 건넸다. 그럼 내가 한번 읽어봐. 준혁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책을 받았다. 천천히 시를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지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준혁은 할머니와도 가까워졌다. 가끔 할머니 댁에 함께 가서 책을 읽어드렸다. 할머니는 준혁을 손주처럼 대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서윤은 검정고시를 치렀다. 결과는 좋았다. 이제 수능을 준비할 차례였다. 준혁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가끔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서윤은 준혁과 있으면 편안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여름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갑자기 물었다. 서윤 씨는 어떤 대학 가고 싶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준혁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왜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서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둘은 비슷한 목표를 세웠다. 가을이 깊어졌다. 수능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 공부했다. 할머니는 가끔 간식을 챙겨주셨다. 부모님도 준혁을 믿고 좋아했다. 수능 전날 밤 준혁이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잘 보자. 우리 꼭 같은 학교 가요. 서윤은 답장을 보냈다. 네, 같이 가요. 수능이 끝났다. 두 사람은 시험장 앞에서 만났다. 준혁이 물었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준혁 씨는요? 저도 괜찮았어요. 둘은 나란히 걸었다. 하늘은 맑았다. 준혁이 말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러게요. 근데 서윤 씨. 준혁이 걸음을 멈췄다. 서윤도 멈춰섰다. 준혁은 서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준혁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고 말했다. 저 사실 서윤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서윤은 얼어붙었다. 준혁은 계속 말을 이었다. 복도에서 처음 스쳤을 때부터요. 그때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교실에 들어간 거예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혁은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저랑 사귀어 줄래요? 거리는 조용했다. 서윤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합격 발표가 났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대학에 합격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다. 잘했다. 우리 서윤이. 준혁이도.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었다. 대학 생활은 평온했다. 서윤과 준혁은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자주 만났다. 점심을 함께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볼 때마다 기뻐하셨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책을 읽으셨다. 준혁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시집을 외워서 들려드리곤 했다. 준혁이는 참 착하구나.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준혁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4년이 흘렀다. 졸업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각자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서윤은 출판사에, 준혁은 IT 회사에 지원했다. 다행히 둘 다 합격했다. 입사 후 몇 달이 지나자 준혁이 말했다.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 볼까? 서윤은 잠시 놀랐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양가 부모님도 찬성했다. 특히 할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하셨다. 내가 살아서 서윤이 결혼하는 걸 보다니.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셨다. 서윤은 할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서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평생 잘할게. 저도요.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다. 두 사람은 가구를 함께 고르고 짐을 정리했다. 처음으로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 출근 전에 함께 아침을 먹고 퇴근 후엔 저녁을 준비했다. 주말에는 할머니를 찾아뵙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부터 준혁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다. 서윤은 이해했다.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준혁은 짧은 메시지만 보냈다. 서윤은 답장했다. 알았어. 조심히 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시계를 보았다. 9시가 넘었다. 10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왔어? 응. 미안, 늦었지? 준혁은 피곤한 표정이었다. 서윤은 밥을 데웠다. 준혁은 말없이 먹었다. 서윤이 물었다. 회사 일 많아? 응.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 언제쯤 끝나? 글쎄, 아직 좀 걸릴 것 같아. 대화가 짧았다. 예전 같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서로 피곤해 보였다. 다음 주에도 준혁은 늦었다.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윤은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핸드폰을 들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응, 나야.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아, 그래.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식은 국이 놓여 있었다. 주말에도 준혁은 출근했다. 서윤은 혼자 집에 있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그래, 서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할머니는요? 나야 뭐. 그런데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는구나.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준혁이는 잘 있고? 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럼 내가 더 챙겨줘야겠구나.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다시 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서윤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사 일이 정말 그렇게 바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시간.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준혁은 달랐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윤은 일찍 퇴근했다. 준혁에게 저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6시, 7시, 8시. 준혁은 오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 와?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미안.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저녁이 놓여 있었다. 서윤은 혼자 앉아 있었다. 10시가 넘어서야 준혁이 돌아왔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준혁이 들어오며 말했다. 아직 안 잤어? 응. 저녁은? 차려놨는데 식었어. 준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오늘 정말 바빴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은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다.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말했잖아. 회사 일 때문에. 매일? 준혁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나도 힘들어. 좀 이해해줘.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운 준혁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할머니께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좀 편찮으시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서윤은 다음 날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할머니. 그래,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다. 서윤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물었다. 준혁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그래.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서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서윤아. 네, 할머니. 사람은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서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작게 웃으셨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때가 되면 다 보인단다. 서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윤은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영정사진 앞에 섰다.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 웃고 계셨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준혁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멈췄다. 준혁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왜 저렇게까지 우는 걸까? 서윤은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다. 서윤은 빈소 앞에 앉아 있었다. 준혁은 옆방에서 상주들을 도와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작은 엄마가 서윤 옆에 앉았다. 서윤아. 네, 작은 엄마. 너 요즘 준혁이랑 어떻게 지내니?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잘 지내요. 작은 엄마는 서윤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친구 참 대견하더라. 네.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일 할머니 찾아갔잖아. 서윤은 얼어붙었다. 작은 엄마는 계속 말을 이었다. 퇴근하고 바로 오더라고. 할머니 눈이 점점 안 좋아지셨잖니. 그래서 책 읽어드리고 시 읽어드리고 거의 매일.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준혁이한테 서윤이는 걱정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둘이 비밀로 했나 봐. 작은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준혁이 오는 날만 기다리셨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 엄마는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작은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은 홀로 남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다. 사람은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서윤과 준혁은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어디부터 할까? 준혁이 물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침실부터 할게요.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정리했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서윤이 침대 밑을 살펴보았다.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끄집어냈다. 뚜껑을 열자 편지 봉투들이 나왔다. 이게 뭐지? 서윤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겉봉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준혁에게. 서윤은 멈췄다. 다른 봉투들을 확인했다. 모두 같은 이름이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준혁 앞으로 온 것이었다. 준혁 씨. 서윤은 편지를 건넸다. 준혁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준혁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할머니의 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기 시작했다. 준혁아, 오늘도 와줘서 고맙구나. 내가 시 읽어주는 소리가 참 좋더라. 눈이 잘 안 보여서 혼자는 못 읽겠는데 내 덕분에 오랜만에 좋아하는 시를 들었다. 서윤이는 겉으로 강해 보여도 마음이 약한 아이란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지.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해. 내가 옆에 있어줘서 할머니는 안심이 된다. 내가 없더라도 그 아이 곁을 오래 지켜주렴. 할머니가 부탁한다. 준혁은 편지를 읽다 멈췄다. 눈물이 떨어졌다. 다른 편지를 펼쳤다. 비슷한 내용이었다. 감사의 말, 부탁의 말, 격려의 말. 서윤도 편지 한 통을 펼쳤다. 준혁아, 오늘 내가 가져온 약과 맛있었다. 서윤이 어렸을 때 자주 사줬던 건데 내가 기억하고 사왔구나. 그 아이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다 안단다.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아끼는지. 고맙다, 준혁아. 서윤이 곁에 있어줘서. 서윤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준혁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할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은 준혁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흐른 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왜? 의심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나 싶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걱정할까봐.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알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서윤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많이 좋아하셨죠? 응. 항상 웃으시면서 기다리셨어. 내가 가면.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시 읽어드리고 책 읽어드리고 가끔은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만 했어.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 어떤 이야기요? 내 어렸을 때 이야기.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착했는지. 준혁은 작게 웃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서윤이를 부탁한다고. 내가 없어도 그의 곁을 지켜달라고.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준혁 씨. 응. 고마워요.
정말로. 준혁은 서윤을 안았다. 서윤도 준혁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았다. 유품 정리를 마저 해야 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서윤이 낡은 시집을 발견했다. 이거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책이에요. 준혁이 다가와 책을 펼쳤다. 할머니의 메모가 곳곳에 적혀 있었다. 이 시 할머니가 자주 읽어달라고 하셨어. 준혁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윤동주의 서시였다. 같이 읽을래요? 서윤이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시를 읽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를 다 읽고 나서 서윤이 말했다. 할머니 이 시 읽으면서 늘 우셨어요. 나도 봤어. 왜 우시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좋아서 운다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말했다. 서윤아. 응. 앞으로는 뭐든 말할게. 비밀 안 만들게. 나도 의심하지 않을게. 준혁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같이 잘 살자. 응. 같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겨울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집에 도착해 준혁이 물었다. 할머니 시집 우리 집에 둘까? 응. 가끔 읽자. 그래. 할머니 생각날 때. 서윤은 시집을 책장에 꽂았다. 할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웃고 계셨다. 잘하고 있어, 서윤아. 넌 잘할 거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준혁은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어났어? 밥 먹자. 서윤은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국 냄새가 났다. 맛있겠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 생각나서 만들어 봤어.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두 사람의 삶 속에 남았다. 준혁의 진심도 함께. 서윤은 이제 알았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할머니가 바라던 대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